안녕하십니까. 오늘 내할 시승기는 올해 최대의 기대작이라고 할 수 있죠. 현대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가 적용된 아이오닉 5가 드디어 출시가 됐습니다. 아이오닉 5가 전기차로서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고, 또 우리나라의 어떤 그런 그 전기차, 순수 전기차의 좀 표준이 될 만한 성능을 갖췄는지 그런 점들을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승한 차량은 후륜구동의 롱레인지 프리스티지 트림이고요. 풀 옵션 차량입니다. 가격은 세제 혜택을 적용했을 경우에 5,891만 원입니다. 세제 혜택 이외에 이제 보조금을 더 받을 수가 있습니다. 서울시 기준으로 했을 때 최대 1,2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요. 그걸 가정했을 때는 이제 4,600에서 700만 원 정도 사이 금액에 구매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현재 제가 타고 온 모델은 롱레인지 후륜구동 프리스티지 트림이고요. 출력은 160kW, 마력으로 환산하면 217마력입니다. 대략적으로는 2000cc급 터보 차량 정도의 출력을 낸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아이오닉 5 처음에 이제 이 디자인이 공개가 됐을 때부터 이 클램쉘 형식의 후드, 그러니까 조개 껍데기 모양, 지금 이런 식으로 팬더가 잘려 가지고 후드가 전체적으로 크게 덮고 있는 형상입니다. 이런 지금 덮개가 있는데, 요걸 열면은 프렁크, 앞에 이제 트렁크, 앞 트렁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장을 보고 나서 넣고 다닐 수 있는 실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트렁크는 처음에 봤을 때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았었는데 실제로 보니까 상당히 쓰임새가 있어 보입니다. 일단 길이가 좀 긴 편이고요. 이 뚜껑을 열었을 때에 별도의 수납 공간은 없습니다. 그래서 트렁크를 넓게 쓰시려면은 2열 좌석을 폴딩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한번 접어 보겠습니다. 레버를 한 번에 당기면 접히는 형태로 되어 있고요. 2열까지 접었을 때는 꽤 큰 공간이 나옵니다. 스티어링 휠은 기존의 현대차하고 구성이 같고요. 왼쪽 편이 전화와 오디오를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오른쪽 편이 자율주행 기능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스티어링 휠은 전체적으로는 이제 D컷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운전을 하기에 있어서 스포티한 느낌을 낼 수 있는 운전대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림의 크기는 좀 크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자, 드라이브 모드 버튼이 왼쪽에 있고요. 드라이브 모드는 에코와 노멀, 스포츠로 나뉩니다. 앞으로 한번 해주면 드라이브, 밀어주면 드라이브, 가운데가 이제 중립이고요. 후진을 할 경우에는 자, 이런 식으로 카메라가 뒤를 비춰줍니다. 눌러주면 이제 파킹이 되는 형태고요. 참고로 파킹 브레이크는 스티어링 휠 왼쪽 편에 있고요. 여기에 오토 홀더와 자세 제어 장치를 끄는 버튼, 그리고 트렁크를 여는 버튼이 있습니다. 요 왼쪽, 계기판 왼쪽에 있는 부분은, 여기는 이제 이 뭔가를 이제 붙일 수 있게끔 해놓은 거죠. 이게 지금 제가 이제 속도를 측정하는 이제 기구인데, 요거 같은 경우에 자석이 이제 있어서 이렇게 계기판 옆이 철판 형태로 되기 때문에 이렇게 붙이면 뭐 메모지를 붙인다든지 이런 용도로 쓸 수 있는 거고요. 계기판은 이제 기본적으로 지금 이 자율주행과 관련된 기능으로 되어 있고, 메뉴를 바꿔주시면 연비 모드가 있고요. 연비 모드는 다시 이제 충전 후 누적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비게이터와 관련된 그리고 타이어 공기압 이런 식으로 되어 있고, 전체적으로는 쓸 때는 이제 연비를 해놓고 왼쪽 편에 속도가 나오고요, 오른쪽 편에 이제 주행 거리가 나오고, 그리고 지금 일반적인 이제 스티어링 휠에서 이제 기어 변속을, 수동 매뉴얼 변속을 담당하는 이 쉬프트 패들은
아이오닉 5에서는 이제 브레이크에서 회생 정도의 감도를 결정합니다. 그래서 파워를 왼쪽 편을 올려주면은 이제 이 차징 쪽으로 이 계기판에서 밑으로 한 단계씩 떨어집니다. 플러스 눌러주면. 그래서 브레이크가 걸리는 느낌이 들고요. 다시 마이너스 버튼을 올려주면은 파워 쪽으로 다가갑니다. 그러니까 사용을 하실 때 왼쪽 이 시프트 패들은 이제 감속과 관련된 것이고요. 감속을 하면서 충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은 가속 내지는 이제 충전을 덜 하는 모드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공조기 버튼과 내비게이션 버튼이 있습니다. 위에 이제 볼륨이라든지 내비게이션 선택하는 버튼, 라디오 튠업이나 이제 이 카메라를 보는 버튼이 왼쪽에 기계식 버튼으로 되어 있고요. 밑에 부분에 이제 공조기는 디지털 터치 방식입니다. 그리고 이 인포테인먼트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이제 현대차하고는 구성이 좀 바뀐 거죠. 특히 이제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렇게 EV 모드가 있습니다. 현재 60%로 에어컨을 껐을 경우에 265km 갈 수 있고 켜게 되면 255km라는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EGMP로 바뀌면서 이 바닥이 이제 평평한 스케이트보드 형태의 배터리를 넣는 구조이기 때문에 차량의 바닥이 평평하죠. 그리고 요 콘솔 같은 경우에는 유니버셜 아일랜드, 그래서 요게 움직입니다. 보면 요 손으로 뒤로 밀었다가 가장 앞으로 당겨 놨을 때 운전하기가 가장 편하고요. 밑에는 이제 충전할 수 있는 아울렛이 있고요. USB와 C거체,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그 수납 공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요 유니버셜 아일랜드 여기에는 두 개의 이제 컵홀더가 있고요. 이것도 깊은 편이고, 그리고 휴대폰 충전이 이제 요 센터 패시아 부분에 없고 요 밑에 내려서 충전을 하는 방식입니다. 이렇게 넣으면은 충전에 불이 들어옵니다. 여기도 USB 충전을 할 수 있는 USB가 있고요. 밑에는 뚫린 형태로 되어 있는데 요것도 이제 수납 공간이 큽니다. 참고로 시트 포지션은 이게 그 해치백의 어떤 그런 형상을 하고 있지만 SUV의 크기죠. 그래서 요 실제로는 이제 투싼 정도의 이제 외관을 이제 보여주고 있지만 실제로 이 착자했을 때의 느낌도 약간은 시트 포지션이 컴팩트한 SUV급의 착자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GV70 정도를 탔을 때하고 이 시선의 높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비슷했습니다. 그거 외에 이제 의자가 릴렉션 시트라든지 그리고 또 의자의 이제 여러 가지 방향으로 시트 포지션을 맞춰주는 기능이 있기 때문에 운전할 때의 느낌은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2열 공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앞으로 최대한 당겨 슬라이딩을 최대로 했을 때의 공간입니다. 이 상태에서는 이제 폴딩을 했을 경우에, 혹은 이제 폴딩을 안 하더라도 트렁크를 제일 크게 쓰는 모드라고 할 수 있고요. 슬라이딩을 뒤로 최대한으로 밀어 보겠습니다. 최대한으로 밀면 이제 중형 세단 이상의 어떤 그런 공간이 확보가 되고요. 그리고 이 등받이도 최대로 젖혔을 경우에 이 정도로 젖혀지고요. 등받이 각도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랬을 때 헤드룸은 좀 넉넉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밌는 방식이 요 선루프가 이렇게 양쪽으로 열리는 형식입니다. 자, 이렇게 열리기 때문에 아주 크게 열리기 때문에 이게 개방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이오닉의 컬러는 전체 이제 9가지로 구성이 되고요. 제가 지금 타고 있는 것은 아틀라스 화이트라는 색상입니다. 이 연비와 거리 정보에 대해서는 초기화로 세팅을 했고요. 현재 충전 상태로는 52%가 되어 있고요. 205km를 주행을 할 수가 있다고 나옵니다. 지금 이제 목적지로 가기 전에 현대 측이 마련해 놓은 이 전기차 충전소에 들러서 충전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EV 스테이션 강동의 모습입니다. 충전을 하는 동안에 화장실이라든지 커피를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내려오는데 차량과 커넥터를 연결해 LED 주세요. 미세 버튼으로 커넥터가 조정 가능하시거든요. 충전을 상하 받지 않을 조정. 경우
조정하신 다음에 꽂으시면 되는데 한번 해보시겠어요? 그러니까 요 아래로 요 버튼을 누르면은 네. 더 내리셔야 돼요. 충분히 내리셔야 돼서 충전구 위치까지 내리신 다음에 예. 밑에서부터 밀어 끼시면 밑에를 먼저 밑에요? 예. 누르시면 충전 조건을 설정합니다. 버튼을 양으로 눌러주세요. 설정하고 금액으로 설정할 수 있는데 지금 일단 최대 금액으로 설정 도와드릴게요. 카드를 꽂아주시면 결제가 진행됩니다. 예, 제가 50%가 있는 상태에서 70%까지 배터리 용량이 50%에서 70%까지 충전을 하는데 10분이 걸리고요. 현재는 이제 3분 정도가 남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 0에서 80%까지 충전하는 데는 이제 가장 좋은 조건에서는 18분 정도가 소요된다고 합니다. 충전 요금은 0에서 80%, 그러니까 80%가 지금 안전마진 때문에 최대로 충전할 수 있는 용량인데, 그 경우에 17,000원이 이제 기본 요금이고, 할인을 받게 되면 13,000원대에서 충전 구매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버튼을 잡고 빼면 여기서 이제 버튼 누르시면 복귀가 되면서 완료가 됩니다. 자, 충전을 마치고 나왔습니다. 70%까지 충전을 한 상태에서 다시 이제 1%를 썼고 69% 충전인 상황에서 297km를 주행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제 목적지까지 대략 한 1km 남은 상황, 거의 다 왔습니다. 보시다시피 이제 배터리는 51%가 남아 있고요. 주행 가는 것도 다시 200km가 되어 있습니다. 출발을 했을 때의 설정, 배터리가 50%가 남은 상태에서 충전소에 들러서 70%로 충전을 한 다음에 다시 같은 구간을 왕복해서 갔다 온 거기 때문에 50%에서 시작을 해서 70%로 충전을 했다가 다시 50%. 요거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이제 킬로와트 아워당 5.1 스포츠 모드로 달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5.1 중간중간에 스포츠 모드 연비 위주의 운전보다는 중간중간에 많이 좀 이제 가속도 해보고 이랬기 때문에 이 정도가 평균 킬로와트 아워당 5.15km 정도 내외의 전비를 보여주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큰 스트레스 없이 편하게 쓰더라도 주행거리 이제 400km 이상은 충분히 낼 수 있는 차량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신호를 기다리면서 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지금 이 양 옆에 사이드 미러를 대체하고 있는 이 모니터가 지금 오른쪽 편으로도 저 마지막 지금 이제 왼쪽은 2차로고요. 오른쪽 편은 3차로로 되어 있는데 3차로 전체가 다 보입니다. 광각으로. 역시 왼쪽도 상당히 광각으로 보이기 때문에 이제 이 사이드 미러를 사용했을 때의 감각하고 비교를 해드리면 처음에 사용할 때는 약간 좀 익숙하지가 않습니다. 위치 자체가 시선을 좀 더 아래쪽으로 떨어뜨리는 형태로 보기 때문에 익숙하지가 않은데 조금 금방 적응을 하게 되면 훨씬 더 이제 이 광각으로 선명하게 멀리 보여주기 때문에 이 옵션은 좀 나름 이제 쓰임이 있는 옵션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사이드 미러 이 카메라는 이 붉은색으로 옆차선의 이제 차로의 진행 상황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붉은색으로 차간 간격을 표시해주기 때문에 그런 것도 상당히 차로 변경을 할 때 쓰임새가 좋습니다. 가속을 하는 상황에서 이제 지금 도로 상황 말고 이제 급가속이 가능한 상황에서 쭉 가속을 해보면 일단 전기차를 탔을 때의 어떤 그런 특유의 느낌, 그러니까 초반 가속이 상당히 빠르죠. 그런 것들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래서 220마력 정도의 이제 출력을 보여주는 세단이라고 했을 때는 아주 고출력의 차량은 아닌 아주 표준적인 어떤 출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 차량들이 보여주는 어떤 그런 토크의 느낌, 초반의 가속의 느낌보다는 좀 더 빠른 느낌을 줍니다. 그러니까 아이오닉 5 같은 경우에는 초반에 좀 급가속을 해보면은 상당히 차가 좀 스포티한 느낌을 받습니다. 급가속을 해보면
쭉 이렇게 뒤로 몸이 젖혀지는 정도의 어떤 토크감을 주기 때문에 초반 가속은 상당히 좋고요. 그리고 이제 가속을 하는 상황을 보면 이제 이 모터가 돌고 별도의 이제 변속기가 없죠. 이런 상황에서 최고 속도에 가깝게끔 이제 가속을 해보면 이제 이 0부터 180km까지 쭉 가속을 하는 상황을 보면은 꾸준하게 속력을 올려줍니다. 그러니까 중간중간에 이제 이 변속이 되면서 생기는 어떤 특정 구간의 속력이 좀 빨리 나가는가 하면 뒤에 가면 늘어지고, 이게 이제 일반적인 내연차와 변속기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이 주행 질감이 바뀌는 거에 비해서 이 아이오닉 5는 전기차이기 때문에 이 주행 감각, 가속의 느낌 자체가 엑셀레이터를 밟으면 그 받는 정도에 따라서 꾸준하게 비례해서 속력이 계속 쭉 올라가는 그런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좀 이제 운전하는 재미가 이제 이 직진과 관련돼서 쭉 치고 나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느낌이 아주 이제 호쾌하게 쭉 달려주는 느낌이 아주 좋습니다. 지금 이제 후륜구동, 롱레인지 후륜구동 차량이고, 요거를 이제 이 퍼포먼스 트림으로 가게 되면은 이제 듀얼 모터, 이제 올휠 드라이브 형식이 되죠. 그럴 경우에는 이제 출력이 300마력이 넘어갑니다. 그 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그 차를 시승해 보지는 못했지만은 이 상위 트립의 이제 고출력 버전은 상당히 이제 스포티한 느낌을 줄 것으로 이제 기대가 됩니다. 지금 롱레인지 후륜구동 차량으로 이 정도의 가속감을 준다 그러면 이게 한 100마력 정도가 늘어났을 때의 어떤 가속의 느낌은 웬만한 이제 스포츠카 못지 않은 그런 가속을 보여줄 걸로 기대가 되고, 재원상으로는 이제 이 4륜구동 모델 기준으로 했을 때 이제 제로백이 5초 정도가 나온다고 하고, 지금 이제 후륜구동 모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승하고 있는 차량도 체감하기로는 최소 한 6초대 정도의 그런 차량, 그러니까 아주 이제 스포츠카는 아니지만은 본격적인 이제 스포츠카는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스포츠카에 준하는 정도 형태, 현대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N보다는 N9에 가깝다고 해야 되나요? 그 정도의 출력과 가속감은 충분히 보여줍니다. 드라이브 모드는 총 3가지가 있고요. 그 특성은 상당히 좀 명확하게 달라집니다. 에코 모드, 노멀, 스포츠로 갔을 때는 이제 가장 큰 특징은 스포츠 모드로 갈수록 이 엑셀레이터의 반응에 따른 토크의 느낌, 그러니까 좀 밟았을 때 밟는 정도에 따라서 이제 쏙 치고 나가는 느낌이 다른데, 스포츠 모드 같은 경우에는 엑셀레이터를 살짝 밟아주면 자 이런 식으로 울컥하고 치고 나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이게 이제 별도의 이제 변속기가 없기 때문에 변속 충격 없이 밟는 정도에 따라 가지고 속력을 쭉 뽑아내는 그런 형태의 가속감입니다. 네, 이런 느낌이 이제 드라이브 모드를 에코로 놨을 경우에는 이제 발로 밟았을 때 지금도 에코인데요, 밟아도 크게 반응을 안 하죠. 노멀로 바꿔주면은 에코에 비해서는 좀 더 가속을 해주는데 스포츠 모드에 비해서는 좀 더 덜하고 이제 편한 승차감 쪽에 맞춰져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이 계기판 같은 경우에 에코와 노멀 모드는 이제 하단부에 순간 연비를 표시해 줍니다. 반면에 스포츠 모드는 그러니까 이 연비 대신에 토크를 0부터 100까지 표시를 해줍니다. 이 차가 이제 이 전기차이기 때문에 별도의 이제 RPM을 표시를 해줄 필요가 없죠. RPM을. 그러니까 토크를 보고 잔액이 18,600원입니다. 밑에 이제 빨간색으로 토크가 표시가 되는데, 여기서 어느 정도를 이제 엑셀레이터 밟는 그런 강도에 비례해서 토크 게이지가 올라갑니다. 요 토크가 올라가는 느낌하고 이제 가속이 되는 그 가속력하고가 비례하기 때문에 이 몸과 그냥 차가 그냥 일체가 돼서 밟는 정도에 따라서 쏴주는 느낌이 이제 아주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주행이 이 직진 가속에 관련해서 일반적인 내연기관차하고는 느낌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RPM을 올려줘서 이제 변속기가 체결하고 뭐 이런 시간적인 갭이 없기 때문에 그냥 밟으면 바로 치고 나가는 형식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상당히 좀 더 이제 스포티한 그런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이
4륜구동짜리 퍼포먼스 트림으로 가지 않더라도 이 후륜 롱레인지 스탠다드 모델만으로도 스포티한 느낌을 충분히 받기에 충분합니다. 선택이 그래서 200마력짜리 후륜이 있고요, 300마력이 넘는 4륜이 있을 텐데 연비 부분, 그 전비 부분에서는 후륜 구동이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선택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주행 거리를 길게 하면서 어떤 이 편안한 주행 감각 더하기 약간의 어떤 그런 스포티한 느낌을 받으려면은 지금 후륜 롱레인지 모델로도 충분하고요. 본격적인 어떤 그런 가속감, 그러니까 테슬라의 어떤 그런 대항마라고 했을 때 모델 3나 모델 Y가 주는 정도의 어떤 그런 가속감, 이런 것들을 느끼기 위해서는 4륜의 이제 퍼포먼스 트림으로 가시면 되고, 300마력짜리 지금 이제 이 시트 포지션 자체는 SUV이기는 하지만은 컴팩트한 어떤 그런 사이즈의 SUV. 지금 제 앞에 이제 포르쉐 카이엔이 가고 있는데, 저 차보다 이제 아래등 마칸, 그 정도 차를 탔을 때의 어떤 그런 이 느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현대차 기준으로 했을 때는 투싼이라든지 제네시스 GV70 정도의 느낌이죠. 그러니까 이 약간은 좀 크로스오버한 형태, 해치백과 대형, 준대형 뭐 이런 SUV가 있다 그러면 그 중간에 해당하는 느낌. 요거는 확실히 저런 대형 SUV에 비해서는 조금 더 이제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에는 더 낫죠. 참고로 하체의 느낌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면은 승차감은 조금 이제 좀 딱딱한 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요게 이제 또 방지턱을 넘어갈 때는 꽤 이제 쿠셔닝을 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요 타이어와 이 서스펜션의 세팅이 이제 스트로크는 좀 길게 해놓되 타이어가 이제 20인치 타이어를 장착했기 때문에 그거와 그런 조합과 관련된 승차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하게 이제 하드한 세팅은 아니고 다소 승차감에 대해서 배려를 했지만 그래도 어쩔 수 없이 20인치 타이어, 큰 타이어에서 오는 어떤 그런 그 딱딱한 주행의 어떤 느낌, 이런 것들은 분명히 느껴지고요. 그래서 이 타이어 같은 경우에도 연비나 이제 편안한 승차감 위주로 이제 구상을 하시는 분들은 19인치 옵션을 선택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조금 스포티한 느낌으로 차를 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제 20인치 타이어를 쓰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요게 이제 브레이크를 통해서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차지를 하는, 배터리를 충전하는 회생제동 형식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이제 밟았을 때 담력이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브레이크를 밟았을 때 지금 이렇게 달리다가 브레이크를 밟으면 살살 밟으면은 이제 브레이크가 좀 밀리는, 덜 밟히고 밀리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어느 정도 저항점 이상으로 꾹 밟아줘야지 기존 차량들하고 비슷한 느낌의 어떤 그런 제동의 느낌을 받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고, 그것을 제외했을 때는 이제 제동은 뭐 충분히 빠른 가속 중에도 밟아주면은 잘 서는 느낌을 받았고요. 그리고 이제 브레이크를 이제 발로 밟지 않더라도 왼쪽과 오른쪽에 쉬프트 패드를 통해서 이 회생 제동의 정도를 조정을 하실 수가 있어서 이제 왼쪽 버튼을 이제 이렇게 딸깍 눌러주시면은 이게 이제 차지 쪽으로 게이지가 내려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왼쪽 편은 이제 이 회생 제동을 강하게 하면서 이 속력 자체를 치고 나가는 느낌보다는 감속을 해주는 느낌이 들게 하고요. 오른쪽 페달은 이제 회생 제동의 마이너스에 해당하는데, 요거는 가속과 관련해서는 조금 더 속력을 내는 위주, 그러니까 차지보다는 파워를 내는 위주로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이제 브레이크를 계속 밟았다 뗐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기본적으로 이제 악셀을 전개하신 후에 쭉 치고 나가면서 왼쪽과 오른쪽에 쉬프트 패들만 가지고도 충분히 이제 가감속과 충전 이런 것들을 감안한 그런 주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이제 이 전기차를 전기차 운전이 일반적인 차량의 운전하고 일반적인 내연기관차의 운전하고 다른 지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일반적인 내연기관 차를 타셨을 때의 어떤 느낌과 비교를 하셨을 때는, 비교를 해보면 첫인상으로 이제 받는 부분은 상당히 조용하다는 느낌을 받으실 것 같아요. 이제 유리 같은 경우에 아주 두꺼운 유리는 아니지만은 이중 접합 유리로 되어 있어서 바깥의 소음을 많이 차단을 해주는 편이고요. 요 차체의 어떤 그런 소음과 관련해서는 시속
한 100km가 되기 전까지는 별다른 소음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엔진 소리가 없기 때문에 100km 이상, 시속 100km 이상 정도가 될 때까지는 별다른 소음 없이 좀 조용하게 타실 수가 있고, 그거 이상으로 속력을 내게 되면은 일단은 모터가 돌아가는 그 윙하는 고주파음 같은 것이 가속할 때도 들리고요, 감속할 때도 이제 뭐 들립니다. 뭐가 돌아가는 게 그런 소리가 좀 있고, 그리고 바깥에서 바람이 부딪히는 풍절음이라든지 혹은 이제 타이어가 바닥에 이제 미끌 마찰을 일으키면서 나는 소리, 이런 것들은 시속 100km 이상 되는 구간에서는 그런 소리들이 좀 두드러지게 생겨나는 그런 편입니다. 소리는 그렇고요. 진동은 뭐 이제 가솔린, 디젤뿐만이 아니고 가솔린과 비교했을 때도 훨씬 더 정숙하기 때문에 이 전기차의 매력적인 부분, 전기차의 주행 느낌에 있어서 첫인상은 조용하다라는 것을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전기차 같은 경우에는 이제 비교 항목이 사실은 뭐 테슬라죠. 테슬라 모델 Y나 모델 3, 이제 차의 구조상으로는 모델 Y SUV인 비교를 하게 될 거고, 현재 이제 모델 3가 가장 일반화되고 많이 팔린 형태의 이제 테슬라 모델이기 때문에 비교를 해보면은 지금 이제 이 스탠다드형을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 되겠죠. 주행 감각이라든지 이제 어떤 이 차의 어떤 그런 운동 능력, 이런 걸 기준으로 했을 때는 지금 아이오닉 5가 전혀 어떤 뭐 뒤진다는 느낌은 전혀 받지를 않습니다. 그만큼 차의 이런 주행 질감이나 기본기는 테슬라 이상으로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비교를 했을 경우에 이제 아쉬운 지점은 이제 주행 거리와 자율 주행이겠죠. 그 중에서 이제 자율 주행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속화 도로에서 사용을 해보면 이 깜빡이를 켜주는 것만으로도 이제 좌우로 차로를 바꿔주기 때문에 이제 그런 부분들이 많이 발전됐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테슬라의 오토파일럿하고 비교를 해보면,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는 차로를 바꿔라, 이제 그런 지시를 내려주죠. 이제 그 정도보다는 바로 밑단계의 자율주행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어쨌든 오토파일럿 같은 경우에도 기능 자체가 완벽하지가 않기 때문에 현재의 어떤 도로 상황, 그런 것들을 가정했을 때는 이 정도 수준으로도 이제 자율주행 기능은 아직까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근데 향후 이제 경쟁이 본격화가 되면은 보다 이제 레벨이 높은 형태의 자율주행으로 가야지만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체적인 결론에 이제 해당하는 총평을 좀 내려보자면, 아이오닉 5는 이제 확실히 현재까지 이제 출시된 국산 전기차 중에서는 확실하게 이제 표준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완전히 새로운 느낌의 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차의 어떤 구조, 실내 구성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플랫폼을 바꿈으로 해서 이제 바닥을 평평하게 하고 공간을 차의 크기에 비해서 넓혔다라는 것도 장점이지만은, 전체적인 주행의 이런 느낌이 전기차가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장점,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에 비해서 어떤 출력을 세게 낼 수 있는 그런 어떤 그 전기차만의 어떤 그런 스포티한 가성비,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갖고 있다는 느낌이 들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국산차가 보여주지 못했던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그런 측면이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차를 이제 탔을 때는 다른 조건을 이제 머리에 생각을 하기 전에는 상당히 좀 매력적으로 다가오고, 요거를 좀 구매를 하고 싶은 어떤 그런 펌프라고 하나요? 그런 게 상당히 좀 세게 옵니다. 처음에 차를 시승을 하면 정말 차가 새롭고 좋다, 이런 느낌을 받기 때문에 구매욕을 당기는 어떤 그런 측면이 있는데, 반면에 이제 다른 측면들, 충전과 관련된 인프라, 그리고 또 아직은 충분히 제 실력을 다 내고 있지 못한 안전 문제와 관련돼서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은 다소 이제 머뭇거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미 이제 기술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레벨 이상으로는 왔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이제 보완해야 될 지점들만 갖추게 되면은 아직 뭐 그렇게 급하게 생각할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지금 전기차가 대중화되기까지는
최소한 뭐 5년에서 10년은 더 남은 일이기 때문에, 그리고 상당 기간은 내연기관차가 이제 종식을 맞이할 때까지 이런 순수 전기차와 내연기관을 중심으로 한 하이브리드 차량 두 가지의 장르가 이제 병존해 가면서 가는 기간이 꽤 길 거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취향에 따라서 혹은 또 상황에 따라서 이 전기차냐 하이브리드냐 뭐 이런 것들을 이제 선택하는 그런 시기적인 기간이 이제 좀 길 거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그때까지는 이런 보완해야 될 지점들, 자율주행과 관련된 것, 그리고 배터리 매니징과 관련해서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주행거리, 이런 것들을 달성한다면, 그러면은 아이오닉 5가 결코 테슬라가 부럽지 않은 그런 이제 우리나라 최초의 그 전용 플랫폼을 장착한 전기차의 표준, 기념비적인 차량으로 이제 기록이 되기에 충분하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